이 사건 범행은 육군 정보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관해서 자신의 도움을 받고 있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입니다.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 선발의 목적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인원 선발이 아니라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이전인 2024년 8월 말경부터 향후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계획 실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먼저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 선발의 목적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 선발의 목적이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 또는 고위급 장성들의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기 위한 인원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수사단이 2024년 12월 3일자 계엄령에 따른 임무 중 하나인 중앙선관위 수사에 동원된 것은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보건대 기록에 의해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 선발의 목적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인원 선발이 아니라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이 됩니다. 즉, 첫째, 2024년 11월 9일자 안산 카페 회동에서 이 사건 수사단의 임무와 관련한 피고인의 언급에 계엄과 같은 상황 발생 시 중앙선관위 수사 임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김대령에게는 이 사건 A4 문건을 교부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김대령에게 교부한 이 사건 A4 문건에는 부정선거와 계엄에 관한 언급, 김대령, 정대령이 선발한 요원들을 이 사건 수사단으로 구성하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의 체포 및 수사를 위한 구체적인 임무 등이 기재되어 있던 점, 2024년 11월 17일자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서 피고인은 문사령관과 정대령에게 이 사건 A4 문건에 기재된 임무 및 사전 준비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준비가 미비했던 정대령을 질책하기도 했던 점 등에 의하면 최소한 2024년 11월 19일 최종 명단 수령 당시는 인원 선발의 목적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중앙선관위 수사를 위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이었음은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문사령관, 김대령, 정대령은 2024년 12월 3일 이 사건 계엄 선포 직전에 이 사건 최종 명단에 기재된 요원들을 소집해서 중앙선관위 직원 체포, 중앙선관위 내 유치 장소 확보, 체포된 인원을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해서 구금, 부정선거 관련 수사 시 공포 분위기 조성 등의 임무를 부여했고, 피고인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에는 김대령과 정대령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 2, 3부장으로 임명하고
이 사건 최종 명단에 기재된 요원들을 수사 이산부로 편성하는 내용의 일반 명령에 따라 인사명령 초안이 작성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이후 객관적으로 진행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을 완료하기 이전인 2024년 11월 9일자 안산 카페회동에서 김대령에게 교부한 이 사건 A4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합니다. 사후적 정황을 포함한 위와 같은 사정은 2024년 8월 말경부터 시작된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을 위한 피고인의 행위들이 모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중앙선관위 수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추단케 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살피건대 계엄 선포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 하더라도 헌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전제로 하고 있는 법리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일부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헌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계엄 선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보건대 기록에 의해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첫째, 군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는 근거는 계엄 선포와 같은 극히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한 피고인의 최초 요청 당시인 2024년 8월 말경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 3일경까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될 위험성을 예상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이전인 2024년 8월 말경부터 향후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계획 실행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 수사단은 계엄 선포 직전에 이미 소집되어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바로 구체적인 임무 수행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유죄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해서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취득한 요원 명단이 피고인을 제외한 군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알선 수재 범행을 기초로 한 청탁 알선은 실패에 그쳤고 다른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알선 수재의 금품은 피고인의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알선 청탁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명목조이기도 하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육군 정보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관해서 자신의 도움을 받고 있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입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 별도 공소 제기된 이 법원 2024 고합 1522호 사건이 특별검사법상 심리기간의 제한 등 문제로 병합되지 못한 채 진행되었는 바, 위 사건과 병합심리가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25 고합 932호 사건의 증제 1호증, 8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90만 원을 추징한다. 자, 이것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